그 3월 들어서 많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셨나 싶어요. 저도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고마운 일일지 몰랐습니다. 정말 학교 가는 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문자 나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1, 고2 격변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죠. 달라지는 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 격변과 불변. 네. 고3까지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처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처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뭐 대처를 하는 시대다라고 합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과거 아는 거, 현재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아까 이제 학생부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별, 그 다음에 전공 계열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학생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저희가 저희 카페에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네이버 KNS 좀 긴데요. KNS 입시 잉글리시를 카페를 찾으시면 이런 자료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 한 것도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놓은 것들은 이렇게 있는데 꽤 반응들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이렇게 저희 계정이 있습니다. 그 KNS 어학원 치시면 이렇게 어학원이라고 검색창에다가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고입, 대입 다 있고 중학교별로도 내신 그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학교 영어 내신은 어떻게 출제되고 뭐 서술형은 얼마나 비중이 되고 어휘가 얼마나 어려운지 등도 다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제 오늘 파트 1은 3개년도 대입 고1, 고2, 고3 비교해 드리고 이제 많이 궁금한 이게 사실은 FAQ입니다. FAQ. 네,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이죠. 그동안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한 6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전형 어떻게 됐나, 강남 일반고 자사고는 어땠나, 특목고나 외고들은 어땠나 궁금하시죠? 제가 그 대학교 입학처랑 그 입학사정관 한 12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약간 불편해 하시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얼굴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잘 응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1, 고2, 고3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어요. 학년별 비교입니다. 이게 또 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참 입시가 이렇게 복잡해진 게 아마 역대 최고로 복잡해진 해가 될 겁니다. 이제 내신도 선택이잖아요. 아시겠지만 개정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하는 거, 학점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또 수능도 이번에 뭐 국어도 선택을 하잖아요. 수학도 선택을 하고, 사과탐이야 원래 선택이었고, 그러니까 조합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선택형 수능이 지금 고3, 고2, 고1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 이제 학생부 기재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고3, 고2는 학생부가 축소입니다.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있으니 고2, 고3은 수시 준비를 하던 대로는 해야 됩니다. 꾸준히 원래 마음 먹은 대로 하셔야 되고요. 고1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학생은 학생부가 더 미기재 미반영이 많습니다. 예, 글자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대로죠. 근데 글자가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수상, 독서, 개인 봉사, 자율 동아리가 없고 미반영이 되고요. 자소서는 아예 없죠. 네.
자수는 아예 없습니다. 블라인드 궁금하시죠? 이거는 뭐 작년부터 적용이 된 첫 해이기 때문에 고3, 고2, 고1 모두 다 블라인드 합니다. 서울대 예고하는 2023학년도니까 고3은 해당이 없습니다. 미적용입니다. 근데 고1, 고2는 적용이 됩니다. 네, 이 표가 정리가 잘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약학대학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뽑습니다. 한 최대 1,700명, 적어도 한 1,500명 정도의 자연계 상위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현재도 이과 전성 시대인데다가 거의 서울대 이과 정원 한 대학이 늘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과생이라면. 그러면 개정교육과정 적용되는 거 똑같고, 요걸 잘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그 대학별 전형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고3의 수시 5강은 올 4월이나 5월 초까지는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23학년도 계획은 요건 요강이고 요건 계획입니다. 요거는 내년, 아니 이것도 같이 올해 4월에 나옵니다.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한 해 뒤겠죠.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거 뭘까요? 요 서울대처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11월에 이제 서울대 발표가 있자마자 많은 대치권 학부모님들, 강남 서초 학부모님들이 그냥 확 나가버릴까요? 강남이 아니라 대치에 아니라 그냥 외곽으로 가고 싶어요. 저 위례에 집이 있어요. 위례, 하남시에 위례에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신을 잘 따야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고대도 이 서울대처럼 정시에 학생부를 도입하면 어쩌나요?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2월 말에 다 작년에도 통화했고 올해 말에 했는데 보시면 내년도 고2이죠. 지금 고2의 전형 계획이 올 4월이나 5월에 발표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이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월이 아니라 3월이에요. 만약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서울대처럼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 논의가 1이라도 이루어졌어야 되겠죠. 근데 1도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님 그 부분이 만약에 4월에 반영이 될 거라면 서울대처럼 우리가 따라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논의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는 부분은 그래도 발표는 아직 미래잖아요. 이 부분을 괜히 저한테 확인을 해줬다가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이제 책임을 소재를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울대와 달리 연세대, 고려대, 주요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 학생부 반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페이지에서 제가 전체 개요를 두괄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이제 현재 고2, 고3과 고1의 학생부 반영은 사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2, 고3은 수시 준비를 하던 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재되고 반영되는 게 땡땡땡땡 거의 대부분인 거죠. 네. 근데 고1은 어떠냐? 고1은 자율동아리 미반영 또 뭐 청소년단체 이거야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봉사 개인 미반영 그다음에 수상 미반영 독서 미반영인 게 이렇게 고1은 많다 이거예요. 이 내용도 뭐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시 요약해서 올려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거 이거 같아요. 제가 FAQ 중에서도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블라인드에서 이 학교가 유리해졌냐 불리해졌냐 다 자신 개별 학교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들이 다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합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어쨌든 제일 중요한 학교가 뭐 대학교가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는 이렇게 친절하게 국회의원실도 서울대 자료는 요구를 해요. 어느 고등학교 몇 명 붙었는지를
서울대학교만 발표를 합니다. 연고대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국감장에서 늘 나오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어느 지역, 시, 군, 구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요 위에 게 작년입니다. 2021 결과고요. 아래 거는 재작년입니다. 이 해가 블라인드 첫 해잖아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조금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일반 전형의 일반고 인원을만 보세요. 재작년 2020은 몇 명입니까? 588명입니다. 거의 600명이 일반고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블라인드를 했어요. 블라인드를 했으면 사실은 일반고가 좀 더 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원 보세요. 492명이니까 100명이 줄었어요. 일반고가. 이게 뭡니까 세상에. 블라인드 전형을 하면 물론 블라인드는 공정하게 함이 목적이지 뭐 일반고를 많이 뽑고 특목 자사고를 못 뽑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곤 해도 블라인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일반고가 무려 100명이 줄었고, 자, 과거 영재고를 볼게요. 과거 영재고 보이시죠? 지금 화면이 꽤 우리가 고화질이라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영재고가 260명대였는데 300명이 됐어요. 300명이. 꽤 늘은 거죠. 영재고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재고는 8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다 합쳐서 800명이 안 됩니다. 뭐 700명 후반대예요. 근데 300명이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과거도 늘었어요. 과거도 130명이 142명이니까 늘은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블라인드를 해도 이 과거 영재고는 진짜 아무리 입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고 입학사정관을 처음 하는 사람이 딱 봐도요, 이거 뭐지 할 정도로 달라요. 뭐 고급 심화, 고급 물리, 고급 수학, 심화 수학, 심화 물리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정말 교과 과정이 엄청나게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늘었단 말이에요. 외고하고 국제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떠세요? 네, 이 블라인드를 했는데 역효과가 났어요. 역효과가. 예, 일반고가 못 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게 서울대만 보여드리느냐, 연고대까지 같이 볼게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하지는 않아요. 공개를 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 왜 우리 고교 알림이 가면 그 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아카데미 인포예요. 고등학교는 스쿨 인포잖아요. 그 정부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스쿨 인포는 고등학교 정보고요. 대학 정보는 아카데미 인포인데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고대나 연대는 작년 거는 없는데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과학고, 특수목적고 중에 과학고 인원은 어쨌든 늘어나고 있고요. 일반고도 소폭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교과 추천형, 그 학추형 이런 쪽이 늘었죠. 늘어서 일반고 합격생이 소폭 늘었고요. 네, 자사고도 이게 그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일반고가 뭐 살짝 늘은 겁니다. 여기 비율 2019하고 20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고. 외고 국제고는 왜 줄었을까요? 많이 줄었죠. 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다른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UIC 정원이 줄지가 않았죠. 연대는 송도 캠퍼스에 인원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인원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 고려대학교는 어때요? 고려대학교는 특기자가 300명대 특기자가 작년에 100명대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가 못 갈 수밖에 없지. 과거 대비. 그렇죠? 네, 이해되실 거예요. 자율고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네. 이제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셌는데 올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인문 계열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과거에는 문과생 수학, 이과생 수학을 따로 채점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통 과목은 문이과를 합산해서 채점을 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문과 애들이 수학 등급이 과거 대비 좀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수능 등급을 최저 등급 있잖아요. 최저 등급이 보통 국영수사해서 고려대학교는 4과목 한 7 뭐 이렇게 맞추는데 이과 애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죠. 문과 애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프로 치면은 체급이 하나 높은 사람이 체급 하나 낮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체급 높은 애가 유리하죠. 그런 식으로 이과는 문제가 없는데 문과는 최저합을 못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맞출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그만큼 고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대 보겠습니다. 고대 봤으니까요. 연대 볼게요. 연대는 뭐 일반고 비슷한 인원이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연대는 외고 국제고 합격자 수 변화가 거의 없죠. 네. 항상 뭐 490에서 470이니까 이건 변화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유는 고대와 달리 고대는 특기자가 대폭 줄었고 아예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없죠. 고대 특기자는 이제 안 뽑아요. 그냥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일부 학과 컴퓨터인가 뭐 이런 과들만 뽑아요. 문과는 아예 0입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UIC를 올해도 똑같이 뽑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가 그만큼 숨통이 트여 있죠.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대, 연고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죠? 오히려 최상위 고등학교들은 서울대는 더 잘 간 겁니다. 네. 최상위. 아주 그냥 블라인드 해도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냥 단박에 드러나는 정도의 학교들은 입시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 뭐 서영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서성하니 중경외시도 있죠. 자, 제가 입학처하고 입학사정관들 한 10명, 12명 정도 통화를 해서 그들의 말입니다. 학생부 기록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됐다. 예, 그 이유는 이것도 있어요. 이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소서는 표절 검사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뭐 AI가 해요. AI가 해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은 아니어도 세 어구만 같아도 뭐 의심, 뭐 주의, 뭐 이런 게 다 떠요. 학생부는 표절 검사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동아리를 했어요. 동아리 글귀의 3분의 1은 같습니다. 예. 표절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했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부 샘플이 유통이 됩니다. 돌고 돌아서 저도 사실은 그걸 참조해서 약간 변형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 샘플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오래 이 일을 했고 우수한 외고 집단, 좋은 뭐 일반고 특목고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걸 제가 샘플링을 해서 다 쳐놔요. 예.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가 되니까 일부 조금 그 부지런한 대학들은 그 학교의 원점수랑 평균 편차로 해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같은 고등학교구나. 이 학교는 어디구나를 추정을 해서 묶어서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의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인문계도 전공별로 어떤 과목을 꼭 선택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 뒤에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인문계는 아무래도 경제, 공대는 물리2 같은 거 이수한 애들이 잘 되더라.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쉽게 제가 단순화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어려운 과목을 한 애들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대학이. 인문계 경제 어렵잖아요. 사회 과목 중에 경제가 제일 까다롭죠. 과학에서는 물리가 제일 어렵죠. 물리에 물자만 들어도 물린다 하는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하는 애들이 유리해졌다. 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영재학교, 과학교, 또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보면 좀 특별함이 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드러나는 학교들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일반고, 여기는 사실은 강남권의 일반고도 해당이 돼요. 강남권의 일반고가 그렇게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탁월한 교육과정이 눈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사고나 이런 거는 이제 분리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K 양극화라고. K 그 알파벳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데는 더 좋아진다. 안 좋은 데는 더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도 대학 나름이고요. 고교도 이제 고교 나름이다. 지금은 개별화 시대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외고도 옛날에는 서울권에 있는 6개 외고가 웬만큼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4개 빼고 2개는 외고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개별화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뭐 자사고도 자사고 나름, 전사고도 전사고 나름 아닙니까? 전사고 10개 중에 한 곳은 이미 전사고 포기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도 한 군데 포기했고, 하위권 서너 개의 전사고들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과거 대비. 예. 근데 상위 4개, 뭐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이런 학교들은 전년 대비 데미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대학도 대학 나름인 게, 제가 앞에서 블라인드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3개 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서연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블라인드 효과를 본 것은, 일반고가 블라인드 효과를 봐서 이득을 본 대학은 서연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경외신이 그 밑에 라인의 대학은 어떨까요? 일반고가 득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들은 늘 딜레마가, 과연 최상위 명문고에 6, 7, 8을 받을 것이냐, 일반고에 그래도 2, 3등급을 받을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이제 학교가 안 보이니까 그런 학교 입장에서는 명문고 그 6, 7을 그냥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모 중위권 대학에서 그 전국 탑권의 전사고 애가 사실은 이게 거의 8등급에 가까운 애가 지원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는 그 학교에 그 고등학교 출신 지원 사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심각하게 논의될 대상이, 학교 이름이 떴을 때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냐. 제 아무리 그 학교라고, 그 고등학교라고 해도 8은 안 뽑겠다, 6은 안 뽑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그 중위권 대학에서는 일반고가 오히려 득을 좀 받겠죠. 그래서 결론은 대학도 대학 나름, 고교도 고교 나름이다. 아주 디테일한 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학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통화를 하시거나 하고, 재원 선생님은 상담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라인드는 말끔하게 저는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했고, 제가 어제도 전문가들끼리 4명이 모여서 회의도 한 종합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는 뭐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블라인드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서울대 입시죠. 네, 서울대 입시도 이건 고2부터입니다. 고2, 고1이 해당이 돼요. 2023, 그리고 2024 학년도에 이제 정시 모집에 교과 전형을 도입해서 정시 지역균형, 정시 일반, 마치 이제 원래 수시에 있던 수시 직윤, 수시 일반이잖아요. 그걸 이제 정시에서도 한다. 명분은 뭐냐면 서울대가 너무 특정 지역, 특정 학교를 정시에 많이 뽑는다. 그리고 재수생이 너무 많이 뽑는다. 그런 얘기가 또 국감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냈는데, 사실은 이걸만 가지고도 뒤에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 10페이지씩 이제 설명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어머님들, 학부모님 앞에 그런 숫자로 그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는 저는 바보짓이라고, 그건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한 결과, 제가 대성학원 관련된 자료도 있고 UA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대 시뮬레이션 한 거, 서울대 모과 시뮬레이션 한 거 다 있는데 그걸 제가 다 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직윤에서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소폭이고요. 일반에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보이시죠? 직윤은 수능 점수랑 교과 평가 점수를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40점이나 들어간데 실제 점수는 10점입니다. 30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래서 여기 직윤 등급에서 AA 받았을 때 10점, AB 받았을 때 8점, 6점, 3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일반은 아예 1단계가 수능 100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지 않으면 1단계 통과를 못해요. 그리고 2단계에서도 1단계 성적이 무려 80점이 고스란히 넘어오고요. 그러니까 100점이면 80점이 되는 거고요. 2단계 교과평가 20점 중에서 15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달랑 5점, 4점, 이게 어디 갔냐? 예, 5점, 4점, 여기 글씨가 조금 안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립니다. 3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직윤이, 정시 직윤이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300명 정도가 되는데, 색깔을 좀 바꿔야겠어요. 네, 300명 정도가 되는데, 자, 보세요. 네, 300명 정도가 되는데,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교과 영향력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인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30에서 50명 정도만 내신이 나쁜 애가 아주 나쁜 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BB가 나오거나 BC가 나오면 10점을 못 받고 6점을 받고 3점을 받으니까 한 3, 4점 차이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만 당락이 바뀌고 일반은 교과 영향력이 없음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걱정이 아니잖아요. 서울대만 대학이 아니라 연고대가 따라가면 어떡하냐. 그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따라갈 일 없다고. 제가 입학처에 물어보고 4월에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3월 시점에 논의가 1도 없었다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탈대치는 에러고 오바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가을 11월에 서울대 발표 나자마자 설명도 했죠. 그때도 더 자세한 버전은 그걸 저희 유튜브 계정에서 KNS 계정에서 보셔도 돼요. 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네, 다음 이제 요게 서울대가 이제 A를 줄 때 B를 배점할 때 C를 배점할 때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아요. 이거는 서울대를 쓸 정도의 학생이면 대개 A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과목을, 자, 여기 있죠? 관련 교과목, 이게 중요합니다.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들은 대개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등급이 표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되게 A, 뭐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A 비율이 보통 뭐 적어도 30% 이상 수강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니 서울대 갈 정도 애가 전교에서 3, 40%권에 안 들겠냐고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A를 받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모집 단위가 이게 전공입니다. 전공별로 무슨 과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조사했어요. 자, 요겁니다. 자, 기계공학과, 생명공학과, 신소재, 공대 대표적인 학과들이죠. 다음에 약대, 올해부터 이제 약대 선발하지 않습니까? 의예과, 전자, 컴퓨터, 이거 다 공대 중에 인기과만 모아놓은 거죠. 전화기 컴, 요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학과들, 전화기라고 하죠. 전화기가 전자, 화공, 기계, 컴퓨터도 지금 같은 반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사물이 인터넷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뭘까요? 일단 공대 같으면 물원, 물투는 해야 되죠. 네, 내신으로 안 하면 안 되죠. 수능을 혹시 물투를 안 하는 수능이 있어요. 그렇죠? 투 과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능에서. 하지만 내신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생명공학과는 당연히 생원센투를 해야겠죠. 기계공학과는 생원만 해도 되겠죠. 신소재는
화학과 관련이 높습니다. 화학 물리하고 관련이 높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물리 원투, 화학 원투가 있죠. 이거를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당연히 뭐 3종 세트, 이과라면 미적, 확통, 기하는 해야죠. 공대라면 뭐 기하도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의대 있잖아요. 의대에서도 요즘 인기 많은 진단 방사선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는 기하 중요합니다. 이 판독할 때도 공간 지각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게 그 진단 방사선과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 인기과죠. 뭐 그렇게 피를 안 보고 편하게 페이닥터로 일할 수 있는 의대과 전공 아닙니까? 네. 약대는 뭐 생명과학이 중요하고 윤리 중요하겠죠. 윤리. 의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요즘 의예과 중에 11개 의대는 MMI 검사를 합니다. 멀티플 미니 인터뷰를 해서 여러 방에다 집어넣고 이 친구가 공부만 잘하는 기계인지 인간성이 제대로 바른지 그런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 과목, 생원생투 다 있고, 전자공학은 비슷한데 물리 원투 다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정보 이런 거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게 좋다. 컴공도 뭐 보시면 아십니다. 컴퓨터도 정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문과 받고 문과 보겠습니다. 문과는 뭐 경영, 경제,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이것도 다 사실 인기 학과만 모아놨습니다. 인문에서 인기가 없는 뭐 문사철, 인구론이라고 그러죠. 인문계 90%가 논다. 그 인구론에 해당되는 과 말고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학과들입니다. 경영, 경제, 사회, 신방. 네, 심리학과들은 뭘 해야 되나? 경영, 경제는 요게 있어요. 예, 미적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 뭐죠? 수능 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신 때 미적을 할 수도 있고 황통해야겠죠. 기하는 뭐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이건 왜 나왔나 모르겠네요. 네, 자 상경계열 그렇고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거, 네, 경제학과 필요하죠. 뭐 심리학 또 경제가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 좋은 과목들. 사회학과도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사회문제 탐구. 왜냐하면 이 탐구자가 붙은 과목들 있죠. 네. 그러면 보고서나 뭐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지금은 논문 이런 거 기재 못하죠. 하지만 보고서 같은 거 탐구가 붙은 과목에서는 비교적 그런 걸 제출하고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방은 뭐 영어가 중요하다. 뭐 이거는 뭐 공통이죠. 문과는 대학 가면 기본적으로 다 원서를 드립다 봅니다. 네. 심리학도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있고. 수원, 수투, 확통. 정외에는 정치와 법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정치와 법, 사회문화, 윤리, 또 뭐 지리도 알아야 되겠죠. 정치는 국제를 다 알아야 되니까 지리 과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 입학사정관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경희대학교 임진택 박사라고 그분 자료를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과목을 안 했을 때 중대한 감점을 매기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학계열 같으면 뭘까요? 무슨 과목일까? 생투나 화투를 안 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무려 입학사정관의 70%, 그냥 교육관계자의 60%가 심대한 감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차례로 보시면 자연계열, 생명화학, 물리, 뭐 인문계 지원자는 대부분 영어 안 한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네, 그런 내용들, 경미한 관점, 영향이 있음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앞에 제가 했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상경계열은 경제 수학, 경제 또 뭐 이렇게 미적을 안 했다고 심각한 그 감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과가 뭐 선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 뭐 개설이 안 돼 있는 학교는 또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학교를 보고 이제 감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생명과학인데 생투 안 하면 이런 중대 감점이 주어진다. 요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대부분 다 1등급부터 9등급의 표기가 아니라 A, B, C 표기니까
뭐 A 받는 게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영어가 급간차를 2022부터 늘리는 거는 뭐 아실 겁니다. 서울대도 과거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당연히 1등급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등급하고 2등급 점수 차, 2등급하고 3등급 점수 차이를 크게 안 뒀더니 막 진짜 이과에서 서울대 공대에 인기과에 영어 4등급 받은 애가 들어갔던 해가 있잖아요. 그때 걔는 이제 수학을 다 맞고 국어를 다 맞고 막 이런 경우는 영어 이제 3, 4등급의 급간차가 이렇게밖에 안 났잖아요. 1점밖에 안 났잖아요. 3등급이. 요게 2021의 경우예요. 근데 2부터는 3등급부터는 이제 막 깎아버리는 거죠. 점수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지원하지 말라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네, 대학들이. 고려대도 보시면 당장 2등급부터 이렇게 3점을 깎아버리잖아요. 옛날엔 1점을 깎았는데. 연세대학교는 변함이 없이 원래부터도 영어 반영이 컸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니까 됐습니다. 서영고 말고 다른 대학도 준비를 했어요. 고려대, 서강, 성균, 한양, 이화까지 제가 올해 이건 이제 고3 얘기니까 근데 요게 내년에도 크게 안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2등급부터 연고대가 오히려 1등급 이하면 정시 공략 힘들다. 네.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FAQ 요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올해부터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됐어요. 역대 가장 복잡한 수능. 세상에 저도 20년 통틀어서 이렇게 복잡한 수능, 내신도 복잡하잖아요. 내신도 선택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과목 선택이나 이런 게 복잡해지는데 지금은 수능마저도 이렇게 되니까 이중고인 거예요. 이중고. 예. 어머님들 이중고세요. 정말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과거 대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 그래서 국어는 이거죠. 국어는 그나마 이제 화작과 언매인데, 언어 매체인데, 화작은 그냥 아주 평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 과목으로 치면 사문 같은 시험인 거죠. 근데 언매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작이 비율이 60%가 되고 언매가 40%가 되는데 이거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 6평을 보잖아요. 고3들이 6평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 화작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한 70% 이상 쏠립니다. 제가 예측인데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세요. 화작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볼수록 어때요? 응시자가 많아야 등급 받기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목 선택할 때도 왜 사회문화, 한국지리, 윤사, 생윤을 많이 하냐고요. 많은 인원이 보니까 국민사탐이란 말을 하잖아요. 국어도 국민 국어가 될 거예요. 이 화작이. 그래서 지금은 뭘 모르는 거야. 혹시 언매를 했을 때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 내가 언매에 확실히 장점이 있는 학생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이과 애들이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인재들은 아마 언매를 할 텐데 언매 인원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20%까지 떨어진다면 고민하겠죠. 이거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응시자가 너무 적으면 이거 뭐 등급 받기가 이거 불리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괜히 또 화작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이 인원은 이렇다. 이과가 더 문제죠. 이과 수학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확통이 70%, 미적이 25%, 기하는 뭐 소수입니다. 아무래도 기하가 가장 이제 이과적 수학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적하고 기하는 뭐 이과에서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니까 미적을 이렇게 더 많이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수학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 네. 문과하고 이과가 정부에서만 없어요. 교육부에서만 문이과의 벽이 허물어졌지 대학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대학도 상위권 대학은 수학을 다 지정했습니다. 문과 수학은 미적 기하를 이과 수학에서 이과 전공들은 확통해도 되나요? 안 돼요. 물론 중위권 대학 우리가 이제 관심 없는 대학은 이제 이과 수학에서도 확통을 받아주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아는 대학 중에 어디 의대, 어느 대학이 이과가 확통을 합니까? 못합니다. 정부만 그렇게 이상적으로 아마추어리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근데 재미난 거는, 자, 인문계열 조사를 했던 이거 UA에서 조사한 거예요. 대부분 확통이 맞습니다. 85% 가까이 되는데, 재미난 거는 요거예요. 아니, 미적이 거의 14%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뭘 잘 몰라서. 이게 미적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표점이 더 유리해질까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 예. 그만큼 정부의 정책과 시장, 현장의 인식 간의 괴리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미적 13.9%는 일부 사실 선생님들도 잘못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이나 과학 선생님 중 이과 선생님들 중에 야 너네 문과 최상위권이면 확통을 왜 하니? 니네 미적해야 돼 임마. 서울대 상경계열 가고 뭐 연대 좋은 학과 가려면 미적해야지 표점이 유리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로 이렇게 13%가 문과에서 등급이 좋은 애들이 미적을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올 6월에 진짜 재수생하고 다 같이 시험 보고 결과 나오면 반드시 이거 10% 밑으로 떨어집니다. 한 7, 8% 예상을 합니다. 낮아지고요. 또 이과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과도 그럼 나 황통해도 불리하지 않잖아. 분리 유불리 문제가 아니죠. 대학을 못 써요. 대학을. 상위권 대학이 확통을 쓰면 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그것도 자연계에서 못하는 애들도 아니야. 2등급을 모의고사 때 받는 애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42%가 미적을 아니라 자연계가 확통을 하겠다. 이것도 줍니다. 이것도 그만큼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죠. 이 선택형 수능 첫 해 아닙니까? 아직도 현장과 교육 정책이 지금 스며들질 않아서 뭘 몰라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고1, 고2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더 없어요. 지금 고3들이 충분히 마루타가 돼줄 겁니다. 마루타가 돼서 이 결과가 이제 올해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미리 실험군이 있는 거예요. 고1과 고2는 그런 면에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셨죠? 그리고 끝으로 요거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당부 드리면 되는데 맨 아랫줄에 있는 거, 요 위의 내용은 이제 앞에 표랑 겹치니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제는 확실해진 건 뭡니까? 문과가 수능 최저 맞추기가 비상이 걸린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문과끼리 수학을 채점을 했고 평가를 냈고 성적표가 나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통점수 76점이죠. 74점은 문이과 전원이 다 채점을 똑같이 해서 점수를 받고 나머지 24점만 세 과목 중에서 이제 미적한애, 확통한애, 기하한애를 받으니까 뭐냐면 문이과가 같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확실히 문과가 불리하죠. 요거는. 예. 과거에는 이렇게 벽을 나눠줘서 말하자면 체급이 다른 애들끼리 시합을 시켰는데 지금은 체급이 하나 차이 나는 애들 같이 싸움을 붙이는 거니까 문과가 이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과지만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애가 올해 대학 가기는 더 유리한 거예요. 네. 됐죠? 네. 이제 FAQ들 다 정리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스카이 합격생 73건입니다. 73명이 아니라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는 저희 포스터인데요. 올해 저희 실적이 그동안 제일 좋았죠. 가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온라인 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특기자 특례도 했고 학종도 했고 자소서도 했고 이랬더니 좀 상담자가 많아서 결과도 좀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스, ISE, UD 합격자가
뭐 이 정도 건이 역대 최저입니다. 50건이 넘었고요. 50건이 넘었으니까 이게 연세대 UIC 정원이 250여 명 되잖아요. 예. 이과 빼고 뭐 글로벌 이런 거 빼고 전부 빼고 근데 거의 20% 이상이 KNS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만하죠. 포스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73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근데 저희는 이래요. 저희는 뭐 요건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가고 자 이것도 보면 이거에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것도 저희 그 KNS 카페 입시 알고리즘에 제가 올려놨었죠. 그래서 이제 3개년도 서울대 합격자 인원을 쭉 보니까 특목 자사 전체적으로는 약간 하락세가 있고 강남권 일반 자사고는 유지 및 상승. 그다음에 주목할 거는 이제 붉은색 고등학교. 요게 이제 정시 인원이 너무 적은 학교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요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사례를 볼게요. 요 사례가 제일 좋아요. 지금 73건 사례인데 어떻습니까? 일반고가 19건, 특목고가 54건. 이거는 그 특목고가 더 잘 간다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이 영어학원이다 보니까 국제 외고 국제고 애들이 많아서. 근데 중요한 건 요 등급별 합격자 수인 거죠. 네, 일반고는 1, 2등급이 제일 많고 이건 서영고, 특기자, 종합전형예입니다. 2, 3등급은 반으로 줄고 3, 4등급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반고 3등급이 서울대 갔다? 연고대 갔다?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특목고는 1, 2등급이 워낙 안 나오죠. 전교 1등을 해도 1 후반대가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니까 건수도 적습니다. 저희 작년에 특목고에 1등급권 애들이 한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2명이 이렇게 됐고 2, 3등급이 15건 비약적으로 늡니다. 확 늘죠. 3, 4등급도 그러니까 이거는 4등급을 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3.1부터 그러니까 3점 말까지. 또 사실은 대원이다 가령 뭐 한영이다 3등급 찍으면 그거 잘한 거죠. 그 서영고 가는 게 어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거죠. 공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인원이 급격히 줄고 과거에는 5등급 때 인원이 사실은 5명 정도는 나왔는데 올해 안 나오더라고요. 올해.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판단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외고 어머님들도 꽤 신청자가 많아서 좀 외고만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외고를 그렇게 4그룹으로 그룹핑할 수 있어요. 요 가로 인원이 서울대 수시 합격자죠. 명덕, 대일 24, 한영이 22. 그래서 이제 1그룹, 2그룹이 좀 다르고 3그룹은 이런 지역 외고들도 강자가 있습니다. 지역의 강자들. 투양고라고 해서 고양, 안양도 괜찮죠. 10명대를 꾸준히 배출했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죠. 이런 데가 문제라서 이번에 이제 외고와 그 광역 자사고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행정소송과 그거 이제 그 일반고 전환권 관련해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결성을 했습니다. 클러스터가 생겼는데 여기 두 곳은 합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외고를 포기하면 얻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반고가 되면 문과, 이과를 다 뽑을 수 있죠. 요즘 트렌드가 대세가 이과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이 확실한 그룹들은 고교별로도 투쟁을 합니다. 정부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저항을 해서 여러 방법이 있어요.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등을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열은 누가 높아요? 대통령이 1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을 못 이기잖아요. 지금 위에 두 사람이. 법률 기계를 못 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못 이긴다니까요. 적어도 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제가 합격 사례는 일반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고에서도 연세대학교 UIC, 하스, UD 붙은 사례가 꽤 있어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네, 요거 넘어가서 이제 사례부터 제가
앞에 조금 스킵한 내용들도 카페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 거의 뭐 일후반입니다. 내신이 좋죠. 이 세특입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교내 영어 독서 프로그램, 영어 도서 원서 읽었다는 거죠. 독후 활동을 잘 수행했다. 원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광대한 독서다. 문학적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영화과 교수님과 알아보는 헐리우드 영화의 이면. 영화도 좋은 영화 많죠. 제가 최근에 소울을 봤어요. 애니메이션. 예전 인사이드 아웃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심리학적으로 심리학 책에 가까운 좋은 영화더라고요. 네.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도 다 영문과 교수 이런 희망. 문학 창작반 영어 저널 쓰기 3학년 때는. 자, 이런 활동을 하고 봉사 진로 수상도 꽤 있죠. 영어 보고서 대회 최우 수상. 물론 고1은 지금 수상이 안 들어가지만 고2까지는 들어갑니다. 독서도 원서가 이렇게 많고 하면은 이제 연세대 UD 합격을 했고, 요거는 이제 하스는 연세대 하스는 종합 전형이에요. 특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신이 더 좋은 애들이 많이 쓰겠죠. 1.45입니다. 이 친구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근데 보면 뭐 사회복지사, NGO, 국제개발협력과 1, 2, 3학년 때 진로가 다 달랐고, 동아리도 그렇게 딱 영어적인 건 아니죠. 윤리사회교과 동아리. 근데 워낙 내신이 1점대 4라는 우수한 내신이 일단 받쳐줬고, 영어 경시대회 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하스에 붙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하스 합격 때는 이 근처에 일반고입니다. 강남 일반고 2중반. 잘한 거죠. 강남에서 2중 찍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특별한 스펙은 없지만 얘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서 수시 지원을 이렇게 주로 면접이나 대학별고사가 수능 뒤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가거나 논술을 안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형으로 써가지고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고, 고대도 영문과. 학종은 요 학종은 뭐죠? 일반고가 많이 간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근데 강남권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뭐 자사고 못지않게 하잖아요. 일반고 애들도.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2개가 다 붙었다. 뭐 여기도 몇 개 더 붙었습니다. 서강 환경까지. 이제 외고 요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고요. 외고 사례 몇 개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외고 사례. 네, 이 외고에서 진짜 이런 내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학원에 작년에 3명밖에 없었어요. 1점대야. 이거는 진짜 몇 회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생각해보세요. 외고에서 내신을 1대를 찍었다. 이러면 얘는 수학도 잘하는 애라는 거잖아요. 영어만, 제외국어만 잘해가지고 1점대 내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과적인 소양도 많고, 실제로도 이렇게 언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데도 관심을 가졌어요. 영어도 잘했지만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예, 제 컬럼 제목이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래가지고 쓴 대학, 합격자 대학 여기 있습니다. 서울대는 약간 크로스오버 학과죠. 자유전공. 실제 자유전공 입학생 중에 딱 절반이 문과, 고등학교 때 문과인 애들이고요. 절반은 이과인 애들이 반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붙었고, 연세대학교 경제, 상경계열을 쭉 썼죠. 상경계열. 다 붙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계열 적합형이 있는데, 올해도 합니다만, 면접이 수능 전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내신으로 고대하기는 좀 아깝다. 누가 들으면 욕할 말이지만, 그래서 고대 면접을 안 갔습니다. 수능 전이라. 나머지 다 붙어서 서울대 당연히 등록을 했죠. 요게 이제 1등급의 위용이고, 2등급 보겠습니다. 2등급 때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 센 그 외고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하위권 외고인데 내신이 전교권입니다. 얘가 5등 안쪽에 전교에서 4등 안에 들었고,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고, 국제사회나 정치, 경제, 외교 쪽의 스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원한 걸 딱 보세요. 자, 서울대는 정치나 사회나 국제나 사회 계열이 아니라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라는 인문을 씁니다. 네. 그리고 연대 고대는 원하는 정치, 외교, 유디, 국제학부를 이렇게 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들 합니다. 왜냐하면 얘 내신은 굉장히 우수하나 자기 학교에서의 과거 입시 결과를 보면 2등급 초반도 서울대를 왕왕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외고도 외고 나름이고 어느 학교도 어느 학교 다 고교별 나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는 과를 내렸고, 예. 연고대는 소신껏 쓰자. 이렇게 지원 전략을 합니다. 요거는 3대입니다. 외고 3까지는 스카이에 안착을 합니다. 이거 얘는 또 3 초반이잖아요. 3 초반이면 거의 뭐 굉장히 잘한 거죠. 영자 신문반, 프랑스 이런 거 보면 얘는 불어과라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는 서울대학교를 씁니다만 떨어집니다. 네. 붙을지 안 붙을지 그건 뭐 모르죠. 근데 고대, 연대 다 이렇게 원하는 과, 미디어, 국제학부, 유디, 하스만 안 되고 이 친구 다 됐죠. 미디어학부 됐고, 미디어 인기 많은 과 아닙니까? 서울대는 언론정보, 연세대학교는 언론홍보 영상학과라고 합니다. 여기 붙었고, 네, 이렇게 합격 사례를 쭉 봤어요. 네. 그리고 사실 4등급, 5등급 사례도 있으나 오늘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만 올려드리고요. 핵심적인 거 이거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고일 때, 특목고일 때, 자사고일 때는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아주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 대학은 어느 대학일지 한번 퀴즈 드릴게요. 지금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교과 전형도 하고 종합 전형도 하고 특기자 전형도 하고 논술 전형까지 하는 대학입니다. 이게 서연고 중에 한 대학만 이렇게 합니다. 자, 채팅창에 답변 주시는 세 분한테 커피를 쏩니다. 네.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중간에 스팟으로 제가 퀴즈 하나. 예, 은주님 세 분까지 드릴게요. 고된, 네, 몽크님과 소호님까지 학원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 전화번호 아시죠? 커피 드세요. 네, 지금 애들도 학교 갔는데 집에서 좀 커피 한 잔의 여유 있으실 수 있겠네요. 커피 한 잔의 여유. 네. 자, 대학은 연대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신이 여기 숫자가 뭘 의미합니까? 내신 스펙트럼입니다. 자, 3명까지니까 몽크님, 소공사공이님까지 님이에요. 제가 그냥 해피나우님까지 해드릴게요. 4분. 그 밑에는 원님은 틀리셨어. 고대라고 쓰셔가지고 상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이 교과 전형 쓰려면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 추천형으로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죠. 적어도 2를 넘으면 안 돼요. 1에서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거고 학종은 2.5까지. 특기자는 4도 붙습니다. 4.5. 논술 100이지 학생부가 0이니까 사실은 학생부가 9라도 상관이 없고 검정고시도 상관이 없어요. 검정고시도 논술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학생부가 없어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에서 1 초반을 찍는다. 그러면 걔는 여기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중복이 안 돼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쓰고 3번을 쓸 수가 있고. 근데 특목자사고인데 내신이 3이 넘는다. 그러면 1번, 2번은 잘 못 씁니다. 예. 여기를 주로 써야죠. 여기가 주력 전형, 여기가 주력 전형이 되는 거예요. 내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고일 때, 특목고일 때, 자사고일 때가 자기의 내신에 맞게끔 맞는 적합한 전형이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네, 요까지만 올해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사례를 받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요거죠. 그러면 대학별로, 전공별로 로드맵은 어떻고 어떤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 그게 변화가 있어요. 제가 맨 앞에다가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공별이라고만 말만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어떻습니까? 융합 통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열로 봅니다. 계열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예전에는 경영으로 쓸 때, 경제로 쓸 때, 통계로 쓸 때, 농경제로 쓸 때, 식자경, 소비자, 의료물 이게 사실은 같은 그룹이에요. 요거 사회계열, 인문계열, 뭐 교육, 사범계열 이거를 디테일하게 나눴으나 요즘은 유치한 겁니다. 요즘은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상경계열은 스펙이 대동소이합니다. 읽는 책, 동아리 큰 문제 없어요. 사회계열도 마찬가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과에 맞는 창체활동, 이과에 맞는 보고서 이런 것 오시면 다 드리잖아요. 다 받으신 분들도 우리 재원생 중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독서, 뭐 지식, 통찰. 이과는 이렇습니다. 의료보건 한 그룹, 공학 한 그룹, 자연 한 그룹, 생활 옛날에 가정대라고 했잖아요. 가정, 의료, 식경 뭐 이런 거. 네. 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그 전공에만 맞는 얘기로 이게 화작이니까 국어잖아요. 국어 내신에도 세특에도 국어 세특인데 세특에다가 이제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엔 생명이나 의대 쓴다고 그래가지고 항생제, 후속조사, 뭐 효소 이런 내용으로 국어에다가 도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당신이 이렇게 쓰면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서울대가 요즘 학생들이 너무 모든 국영수, 사회과학, 뭐 통사, 통과 가리지 않고 다 전공 얘기로만 도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을 서울대학교가 분명히 이 자료를 통해서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로 공개를 했으니 너무 그렇게 다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해되기 쉽게 이걸 준비했어요.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세상이 그래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 예술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융합, 특색, 통섭의 시대이기 때문에 책 하나를 읽고도 자기 전공에 맞게 경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경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뭐 사회 쪽으로 맞추느냐, 심리 쪽으로 맞추느냐, 언론 쪽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스웨덴 의사면서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통계 자료가 아마 사실로 넘쳐나서 제목도 팩트풀니스예요. 사실 충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서평을 쓴 사람들도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심리학자 있고 경제학자 있고 정치인 있고 언론 있고 자연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에 다 두루두루 섭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잘 할 수가 있고, 영어 잘하면 이 책의 저자들이 만든 그룹이 갭마인더입니다. 이게 노란색이라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사실과 주장의 갭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어떠세요? 사실보다 주장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은 덜 중요한 거, 주장인 거를 오히려 부각하는 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게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이거를 찾아보면 이 안에서 이런 여러 매체들이 있고 또 각종 자기가 관심돼 있는 통계를 거의 UN 보고서, UN의 평등 보고서가 있고 UN의 불평등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점과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공통, 경영, 경제, 정책, 철학 및 사회학, 인문사회학, 뭐 문학 관련된 책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진 않고 이것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걸 보시고 자기 전공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절대 프루크루테스의 침대라고 있죠. 사람이 개인이 길면 침대에 맞지 않고 길면 자르고 뭐 키가 작으면 뭐 늘린다 사람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전략적인 것이다. 네. 거기에 입각해서 우선은 내가 재밌고 좋아하는 걸 한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스토리텔링이 잘 됩니다. 제가 해보면 너는 경제학과를 갈 거니까 경영학과를 갈 거니까 딱 경영자가 들어간 동아리만 해라. 그 다음에 관계가 높은 책만 읽어라.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에서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그거를 나중에 엮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학생부와 자소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뭐 EBS만 해도 EBS 다큐멘터리 가면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내용이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또 지식 채널 같은 것도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일부 학생은 뭐 인문계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게 국가 통계 포털. 이게 아까 보면 팩트플리스하고의 국내 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또 권익위원회, 요즘에 인권이 난리잖아요. 여성, 남성, 심지어 사람과 동물, 외국인 노동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가통계 포털 홈페이지, 언론 관심 많죠?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뉴스레터 구독하는 것도 고1, 2도 합니다. 그러면 3개년 구독할 수가 있어요. 경제학과 가고 싶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 구독하면 고1부터 했으면 3개년도 구독한 내용을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자연계열도 있어요. 공학계열, 과학의 언어가 수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네, 공학한림원, 생명 쪽입니다. 불익, 생물학 정보센터. 이거 다 정리해서 올려. 요게 이제 학생부 세특이 아니라 이제 창체활동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인권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썼길래 제가 인권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스스로, 여기 보세요.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구독함. 최근 코로나 관련한 민원도 있죠. 그런 것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동아리 활동을 보강할 수 있고. 세특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말종의 분식 회계가 아니라 분식 학생부입니다. 예, 여기서 분식은 뭔지 아시겠죠? 어머님들 떡볶이 튀김 김밥이 아니라 이쁘게 포장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네, 학생부 첨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언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라 제가 여기다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소비자들을 중독시키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는 등 비판적이고 냉철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임. 이 내용에서 원본에서 이런 식으로 보강을 했고 그 배경은 요겁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최근 페이스북, 구글, 또 저건 트위터인가요? 들이 이 사람들의 일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이제 중독적인 행위들을 어떻게든 좀 자정을 하겠다. 자정을 하겠다는 노력과 그 반박에 대한 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첨삭을 해 놓은 거고 요것도 이제 세특입니다. 세특인데 영어 과목 세특인데 영어 과목 세특에도 뭐 다른 강연을 들은 내용들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어서 이 카오스 재단 아시죠? 이게 KAOS입니다. KAOS. 케이오스가 아니에요. 혼돈이라는 뜻의 케이오스가 아닌 knowledge on 그다음 뭐의 약자인데 하여튼 이게 자연과학 공대생들이 많이 보는 대학생들 명문대학 애들이 많이 보는 재단 강연인데 인문 융복학적인 컨텐츠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고 애들한테도 이걸 많이 권합니다. 요 카오스 재단입니다. 예. 재단 강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는 좀 프라이빗한 요소가 있고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대학별로, 계열별로, 전공별로 맞춤식 로드맵 학생부 관리 문의는 이 번호를 잊지 않고 학원에 문의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조금 전화 상담을 받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 번호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세특 사례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세특입니다. 세특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게 코로나 때 나온 거잖아요. 내과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 징검다리가 된다. 되게 전 인상적이었던 포스터인데 마찬가지로 질이나 이런 개념
지리적 개념에서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거리인데 심리학적으로 이제 편안한 거리도 있으니까 그 인문지리, 자연지리를 활용한 그걸 이제 얘가 발표한 거예요. 수행평가 때 발표하고 보고서 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적당한 거리두기에 대한 이제 일상에서 자기가 공부한 사회 과목에서 공부한 걸 적용한 예이시겠죠. 그래서 발표하는 등 통합적인 학습 역량을 잘 갖춘 학생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 공부를 하면 그거를 생활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적용되는 걸 알아야 되고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대학이 보는 인재상입니다. 얘가 그냥 딱 공부해서 교과서 덮으면 끝! 이내가 아니라 확장하고 탐구하고 심화적으로 발전하는 발산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국어에서 배운 걸 사회에 적용할 수 있고 사회에서 배운 걸 수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애냐. 그게 이제 통섭, 융합, 시대의 인재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학생부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증거가. 이게 3개년도 기록이고 여러 명이 오랜 기간 동안 본 기록에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특의 우수 사례들입니다. 세특의 우수 사례는 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표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 정도로 맞추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학원에서 준비한 내용도 좀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관련해서도 그러고 저희 이제 고1들, 고2들, 고3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이 간단하게 더 추가로 설명하시고 저는 좀 만약에 더 기다리실 수 있으면 제가 그 설명 끝나고 질답 시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 내용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자료는 제가 저희 카페 말씀드린 그 입시 알고리즘 카페에다가 또 요약해가지고 하이라이트 뷰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도 한 60페이지 되는 장면을 다 올려드리니까 너무 많다고 하시고 일일이 보시기 그러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약편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채팅창에 네. 이렇게 위에 보시면 각 수업하고 시간표하고 담당 선생님도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 네, 저희가 내신 그거 보시면 되고 하는 거 있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고. 고2들 중에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저녁 일요일 저녁 5시, 일요일 8시, 저녁? 8시까지 송민아 선생님이 네네네네. 공업 수능반이라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풀고 네네. 그 고등학교 학생들 실제 고3들 나왔던 어떤 사설 모의고사를 그렇죠. 1시간 동안 보고 하죠. 네. 보고 그럼 틀린 문제에 대해 선생님이 1대1로 피드백을 하고 예.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엔젤라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학생들이 정답률이 낮았던 예. 그런 문제들만 고난도 킬러 문항 중심으로 네. 고2들이 좀 근데 고1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 원래 수능 쪽을 학생들 고1들 잘 안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좀 흐름이 더 좀 하죠. 고1 아무래도 학생들이 정시가 늘고 정시가 늘다 보니까 늘고. 고1들이 지금부터 이제 계속 수능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고 진짜 확실히 1등급을 받지 않으면 매우 큰 데미지가 앞으로 연고대에서 1등급, 2등급 점수 차이를 너무 벌렸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사실은 영어 1등급 비율이 12%나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어렵게 내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그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출제진 출제진 아시는 중에 뭐 분이잖아요. 아는 분이 좀 네네네. 있어서 네. 이걸 들어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굉장한 그렇죠. 압력을 많이 쉽게 내라를 했던 것 같고 엄청 그렇게 네, 압박을 했다고 많이 했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최순실이 예전에 그 절대 평가할 때도 네. 그렇게 압력을 청와대에서 이렇게 넣었던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그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지죠. 작년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원래 한 5에서 7% 정도 네. 나오는 게 사실 정상 비율인데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랬죠. 예, 그렇죠. 네, 그 네.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능에서 학생들 보게 되면은 이 학생들 보면 이제 고3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보면은 그 킬러 문항 있지 않습니까?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고등 상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킬러 문항이에요. 맞아요. 빈칸 순서 아니, 심지어는 네. 뭐
미국 대학생 2학년 대학원생이 이 문제 보다가 네. 막 화내서 나간 적도 있었잖아요. 아니 수능 수능 문제. 단적으로는 올해 이제 그 네. 겨울에도 보면은 이제 그 진짜 그 유명한 그 정말 이 틈먹고 네, 학생들도 네, 네, 네. 결국 그런 킬러 문항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등급, 별도로 이제 네, 제가 좀 받은 자료를 경우도 주고 또 그러니까 영어는 완벽히 잘하는데 네. 그 문제가 워낙에 좀 틀리게 문제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스킬이 그렇죠.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그러니까, 아니라. 네, 그렇죠. 그거는 영어적인 것보다는 영어적인 게 어떤 아니더라고요. 그당 그 날의 컨디션도 많이 좌우되고 그러니까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찌 됐건 그 수능이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고 1학년들도 네, 수능하게 네, 되는 네, 거 네, 같고 네, 네. 고2 중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갈 친구들은 이제 꾸준히 수능을 해야 되는 거 같고 어쨌건 하여튼 내신 고1들은 내신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내신 시간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소호님 아까 정답도 맞히신 분인데 1학년 학교에서 하는 주문형 강좌 구체적으로 그 강좌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요즘 1학년은 다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형 강좌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제가 좀 확인을 해야 지역이 어디시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과학 과제 탐구요. 그러면 혹시 그 과중학교를 다니시나요? 지금 소님 과학 과제 탐구면 그게 이제 아마 1학년 경기권이구나. 네. 그러니까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권 아닐까요? 경기고등학교입니까? 그럼 과중이 맞죠. 과중이 맞으니까 그거는 그 하면 저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라면은 경기권이네. 경기고등. 예. 그럼 경기권에도 이제 그런 학교가 있을 텐데 과학 중점 학교일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는 해두면 이제 뒤에 탐구자가 붙은 거는 조금 학생부가 세특해서 좀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화생지는 물론이고 아마 이과일 텐데 이과로 지원할 텐데 그렇다면 그거는 해두시는 게 일반고예요. 네. 그래도 일단 그 과제 탐구 해두시는 일반고다. 그러면 제 생각에 1학년 때는 애가 좀 벅차다 그러면 그냥 공통 과목 위주로 하시고 아마 주문형 강좌를 수강자가 많지 않죠. 어머님 아마. 그리고 이런 사항은 봐서 이 채팅창보다 이따 전화를 주셔도 제가 더 너무 디테일한 거라 이게 모든 공통 해당되는 질문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개별적인 질문은 제가 통화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 번호로 하셔도 돼요. 제가 학원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번호도 공개했으니까. 네. 서울 일반고 영재학급 지원하면 과학탐구 동아리까지 해야 할까요? 수학만 하셔도 됩니다. 수학만 하거나 과학 중에 이제는 그 동아리 또 이제 자율 동아리를 못 쓰거든요. 못 쓰고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입학하는 학생 같으면은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냥 하나만 더 좋아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율 동아리도 쓸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 영재학급 지원해서 저런 고민이 이제 정시다라는 부분과 맞물려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시 준비를 하려면 그렇죠. 동아리 여러 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능으로 수시로 꼭 붙어야겠다라든가 그 네네네. 정도 내신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나쁜 초이스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님 질문 답변 드리면 고1이잖아요. 그러면 전공 관련 동아리 안 만들어도 될까요? 굳이 본인이 만들지 않으셔도 기존에 있는 학교 동아리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범용적인 동아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뭐 가령 문과로 치면은요. 상경계열 가는 애도 영자 신문반이나 영어 토론반 같은 거 하면 거기서 세부 주제로 경영경제 쪽으로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별하게 동아리 만드는데도 너무 큰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는 고1은 없다. 특히나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고1과 고2, 고3을 나눠서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고2, 고3은 수시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고1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부 자체가 그 전에 비하면 거의 반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율 동아리를 세특이나 종합 의견에도 못 쓰나요? 일단 고1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 내용을 못 씁니다. 쓸 수가 없고
종합의견에 뭐 담임 선생님이 약간 써주실 수도 있으나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쓰는 종합의견에는 주로 추천서하고 인성 관련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세특에도 그닥 그렇게 영양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 부분이 많이 이제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이렇게. 근데 고2, 고3은 달라요. 이게 학년별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종합 의견에 쓸 내용이 이제 세특에 겨울에 우리가 있었던 학생 하나가 이제 세특 네. 내용 종합 의견에 쓰라 그랬는데 학교별로 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근데 학교별- 네, 네. 예, 통상적으로 인성과 비학술적인 부분을 종합 의견에 쓰고요. 세특에는 학술적인 의견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 세특이라는 것도 있는데 교과 외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쩌니님. 네. 그리고 교사의 또 능력도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학교별로 교사별로 네. 이게 천차만별이라 어느 학교는 세특에 손을 못 대게 하는 학교도 있고 세특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창체 활동만 되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학교가 갑입니다. 학교 의견에 적극적으로 관계를 잘 하셔야 전반적인 걸 잘 써주시지. 그래서 제가 고1한테도 당부드리는 게 꼭 수상도 고1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추천을 했는데 너 공부 잘하는 애니까 이 경시대회에 나가봐 그랬는데 저 이제 입시에 필요 없으니까 안 나갈래요. 이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빈정상하겠어요. 그런 애들을 그런 학생부에 대해서 잘 안 써 글이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도 하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독서도 마세요. 네, 자율동아리는 세특이나 종합의견에 못 쓰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줄 정도 선생님이 써주실 수는 있으나 나중에 이게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갑니다. 감사를 나가면 또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자율동아리로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내내 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글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숫자입니다. 차라리 이 친구가 공통 과목, 그다음에 기본 일반 선택 과목에 등급이 3등급 받을 애 2등급 받고 2등급 받을 거 1등급 받는 게 낫지 자율 동아리를 어필해서 종합 전형으로 가기는 지금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예. 차라리 자율 동아리보다는 정규 동아리가 더 중요한 것이고 고1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 아예 이제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특이나 종합에 우겨넣어서 한두 줄이 들어간다 한들 영향력이 크지가 않은 거니까 영양가가 높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보기엔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숫자의 시대입니다. 숫자. 글자. 네. 뭐 네, 내신이 좋아야 되고. 내신 위력이 너무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 특기자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그 특기자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그 특기자면 뭐 영어만 잘하면 되지 않냐 영어 특기자 전형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영어 특기자 전형도 우선은 그것도 아주 옛날 얘기죠. 그거는 내신이 내신이고 돼야만 뭐 가능합니다.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인어학이나 이런 거 외부 스펙을 뭐 거의 안 받는데 그럼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내신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내신으로 되게 중요한 우선시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입학사정관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령 특목고인데 좋은 학교인데 내신이 되게 좋다, 1대다 아니면 2 초반이다. 근데 그게 특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신 1인 게 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기의 개념이 그러니까 교회 스펙이나 막 뭐 이런 데서 화려한 뭐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내신을 1을 찍었다, 뭐 내지는 2 초반을 찍었다, 그거 사실이 특기인데요. 내신이 뭐 최고의 스펙이다라고 하는 말. 네, 그 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기자 중에서 이제 특수학교들에서 보면은 이제 특정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좀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서 그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세부 특기 사항 쪽으로 결국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정말 맞습니다. 연구라든가 뭐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글이 이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굳이 이렇게 지금 추세가 그런데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지 마시고 강물을 잘 타는 순리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학교 생활도 즐겁고 내신 준비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학원에 문의하시고 재원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네. 활용하셔서 디테일한 개별적인 부분은 직접 제가 보고 네. 학교라 이런 걸 보고 상담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저희가 카페에 카페에 잘 저희- 정리해서 예. 하이라이트 뷰로 예. 카페하고 홈피에다 올려놨어요. 네네, 예. 그렇게 그래서 저희 KNS 하겠습니다. 학원 그 입시 카페가 있으니까 입시 네. 카페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네네 그렇게 예, 다운 받아서 이제 참고하시면 하면 될 될 것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